그리고 말이야, 너도 이 나이인데 이런 일 가지고 나를 버리면 다음에 누가 너를 받아주겠어? 저는 40대의 늦가기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정말 행복했는데 지금은 결혼 3일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작년에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1년 정도 사귀면서 둘 다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민 수속이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미리 결혼식부터 올리고 한국에서 천천히 준비하기로 했어요. 40대 늦가기 결혼이다 보니까 양쪽 부모님들도 정말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물을 고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회사 부장이 결혼할 때 부인이 롤렉스 서브마리너 사줬다더라. 나도 진짜 그거 갖고 싶은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매일 시계 사이트 보면서 이거 정말 내 결혼 로망이야. 미국 가서도 평생 찰 수 있잖아 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가격을 알아봤더니 정품이 1,400만 원이었어요. 거기다 인기 모델이라 웃돈까지 주면 1,800만 원은 좋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야,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 좀 더 저렴한 걸로 알아보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시계 아무거나 차고 다닐 사람 같이 보여? 평생 한 번 결혼하는데 이것도 못 사줘?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같이 매장에 가봤어요. 명동에 있는 롤렉스 매장에 갔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모델은 현재 품절이고요. 대기자 명단에 올려두시면 6개월 후에 연락드릴게요.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남편이 더 흥분하더라고요. 역시 명품이야. 이런 거 차고 있어야 미국에서도 인정받지. 그때 직원이 다른 모델을 보여주면서 이건 재고가 있는데 가격이 2천만 원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눈이 번쩍 뜨면서 자기야, 이거 어때? 이것도 진짜 예쁜데? 저는 정말 현기증이 났어요. 처음 가격도 못 사준다고 했는데 더 비싼 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우리 아들이 시계 얘기했지. 사실 내가 좀 미안하다.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서. 저는 시어머니가 말리러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에 나온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아들이 40대까지 혼자 살면서 정말 고생했어. 이번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데 작은 소원 하나 들어주면 안 될까?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1,800만 원 시계를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 집도 대출받고 이민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이지. 미국 가면 더 비싸잖아. 지금 사두는 게 나을 거야. 시계 문제로 몇 주를 싸우다가 결국 타협했어요. 800만 원짜리 오메가를 사기로 했죠.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었어요. 남편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시계를 받고도 역시 롤렉스가 아니니까 뭔가 부족해라고 중얼거렸거든요. 그리고 웨딩홀 예약할 때도 문제였어요. 처음엔 적당한 곳으로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 가기 전에 마지막 결혼식인데 너무 초라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예산을 2배로 늘려서 5성급 호텔에서 하게 됐어요. 제가 다 부담했죠. 신혼여행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국내 여행으로 하자고 했는데 미국 가기 전에 유럽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패키지 여행이 1인당 500만 원이었어요. 2명이면 1,000만 원이죠. 자기야, 이것도 너무 비싸지 않아? 라고 했더니 우리 나이에 신혼여행 언제 또 가겠어? 이민 가면 더 바빠질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또 제가 부담했어요. 이민 준비비로 모아둔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더 가관인 건 신혼집 준비였어요. 저희 둘 다 모은 돈으로는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남편이 프리랜서라서 대출 승인이 어려웠어요. 결국 제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았죠. 그런데 집은 공동 명의로 했어요. 말이 됩니까? 대출은 제가 받고 집은 공동 명의라니. 그때 남편이 미안하다. 대신 혼수는 내가 다 준비할게 라고 호기롭게 말했어요. 가전제품 매장에 갔는데 가격표 보자마자 남편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뭐야? 이게 이렇게 비싸? 우리 좀 더 저렴한 걸로 볼까? 결국 전시 상품, 중고 제품 위주로 샀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다 중고였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었던 건 집에 와서 포장을 뜯어보니까 냉장고 문이 제대로 안 닫히더라고요. 세탁기는 소음이 너무 심했고요.
남편한테 이거 좀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중고니까 그런 거지. 참고 써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남은 돈을 보더니 갑자기 자기야, 이 돈으로 우리 부모님들 여행 보내드리면 어떨까? 막내 아들 장가 간다고 좋아하시는데. 이미 양쪽 부모님께 얘기까지 해놓은 상태였어요. 거절할 수도 없었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를 고를 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이 정도로 될까? 사진이 평생 남는 건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비싼 곳들을 알아봤어요. 500만 원, 700만 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고른 곳은 1000만 원짜리 패키지였어요. 해외 가서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사진을 찍어야지라고 하면서요. 웨딩드레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렌털료가 200만 원이나 하는 드레스를 골라놓고는 자기가 이 정도는 입어줘야 내 얼굴도 서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나이에 결혼하면서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결혼식 당일 예복을 입은 남편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좋은데 시계가 너무 아쉽네. 손목이 허전해. 제가 지금 산 시계도 괜찮잖아. 비싼 거야 라고 했더니 내가 좀 몰라서 그래라고 하면서 우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피로연 때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롤렉스는 못 샀지만 그래도 오메가라도 찼잖아. 해외 가서 더 좋은 거 사달라고 해야겠다. 친구들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야, 결혼식 날에 그런 얘기를 왜 해?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1800만 원짜리 시계를 어떻게 사냐고. 그만 좀 해. 그제야 에이, 장난이야, 농담이야 라고 말했지만 결혼식 내내 화가 멈추지 않았어요. 첫날 밤에도 이 사람은 시계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해외에서는 정말 롤렉스 하나 사자. 거기서는 세금도 없고 더 저렴할 거야. 신혼 첫날 밤에 시계 얘기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 결혼이 정말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도 사건이 있었어요. 공항 가는 길에 면세점 광고판을 보더니 우와, 면세점에 시계도 많이 있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기야, 신혼여행에서는 시계 생각 말고 우리 둘이 행복한 추억만 만들자라고 했어요. 남편이 그래 그래, 알겠어 라고 대답했지만 뭔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어찌어찌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공항 면세점에서 이 사람이 또 시계 매장으로 가더라고요. 우와, 이거 예쁘다. 저거는 어때? 하면서 신이 났어요. 저는 시계만 봐도 속이 뒤틀렸거든요. 자기야, 그만하고 다른 데 가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직원에게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1800만 원입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는 한국보다 싸네? 라고 하면서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자기야, 여기서 사면 2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지금 뭔 소리야? 신혼여행 와서 시계 사자고? 매장에서 나오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유, 난 이번 생은 글렀네. 모조품이라도 사서 선물 받았다고 해야겠다.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유럽 첫날부터 남편은 계속 시계 매장만 찾아다녔어요. 파리, 로마, 런던. 어딜 가든 시계 매장부터 들렸죠. 관광은 뒷전이고 시계 가격만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1,500만 원이네. 저기는 1,700만 원이고. 저는 혼자 관광지를 돌아다녔어요. 신혼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호텔에서도 계속 시계 사이트만 보고 있었어요. 자기야, 이거 봐. 중고로 사면 1,0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대. 신혼여행 내내 하루에 3마디도 안 했어요. 7박 8일 동안 정말 지옥이었죠. 당신 때문에 신혼여행이 엉망이 됐어.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구경만 한 거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말했어요.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나 도저히 자기 같은 사람이랑 살 자신이 없어. 이런 일 가지고 헤어지기야? 해외 이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주 준비가 무슨 식의 집착의 핑계가 됩니까? 더 가관인 건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저한테 그냥 투정 부리는 거지 마음 풀고 같이 살자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 친구에게서 들은 얘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형수님, 사실 걔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전 여자친구한테도 명품백, 명품 시계 사달라고 했다가 차인 적이 있거든요. 뭐라고요?
전 여자친구한테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해외 이주 준비한다면서 나중에 갚겠다고 했는데 결국 안 갚고 헤어졌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라니.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좀 어리석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시계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정말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사람과 미국까지 가서 살겠다고? 미쳤니? 당장 헤어져!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40대면 더욱 신중해야지. 그런 철없는 사람과 평생을 어떻게 살겠냐? 반면에 제 친구들은 의견이 갈렸어요. 언니, 40대에 만난 인연인데 좀 참아보면 어떨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야. 결혼 전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행이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제가 집을 나와서 친정에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신혼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요. 몸이 안 좋다. 일이 바빠서 이사할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만 대고 있죠. 대출 이자는 매달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어요. 월 120만 원씩요. 더 화가 나는 건 이 사람이 그 집에서 시계를 주문했더라고요. 배송지가 그 주소로 되어 있는 걸 택배기사에게서 들었어요. 제 돈으로 산 집에서 또 시계를 사고 있다니. 정말 뻔뻔스럽지 않나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는데 정말 답답한 얘기를 들었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남남이에요. 하지만 집이 공동명의라서 재산 분할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대출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문제예요. 대출은 본인 명의지만 집은 공동명의니까 상대방이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내보낼 방법이 쉽지 않아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대출받은 집에서 상대방이 버티고 있는데도 쫓아낼 방법이 없다니. 더 충격적인 건 이민 준비비 계좌를 확인했을 때였어요. 1억 2천만 원이 있던 계좌에서 3천만 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급하게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내 이주 계좌에서 왜 돈이 빠져 있어? 아, 그거. 결혼 준비하느라 급해서 좀 썼어. 해외 가서 갚을게. 뭐라고요? 제 동의도 없이 이주 준비비를 썼다고요? 뭘 그렇게 화내. 어차피 우리 둘 다 쓸 돈 아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제 돈을 어떻게 마음대로 쓸 수 있죠? 마지막으로 남편과 통화할 때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자기야, 그냥 마음 풀고 같이 살자. 해외 가면 다 잊혀질 거야. 당신 정말 모르겠어. 내가 왜 화났는지? 시애 때문이지 뭐. 그럼 해외 가서 사지 말고 한국에서 사자. 중고로라도. 정말 끝까지 시계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야, 너도 이 나이인데 이런 일 가지고 나를 버리면 다음에 누가 너를 받아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변호사와 함께 재산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집을 팔고 대출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협조하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주 준비비로 빠진 3천만 원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래도 혼인신고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위로해주지만 제가 입은 피해는 이미 너무 커요. 얼마 전에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제 직장으로 찾아온 거예요. 동료들 앞에서 자기야, 우리 이런 일 가지고 헤어지면 안 되지라면서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창피했어요. 동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시계 하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필요가 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실 롤렉스는 포기할게. 대신 오메가라도 하나 더 사주면 안 될까? 이주 가서 바꿔 찰 수 있게. 끝까지 시계 얘기만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시어머니가 제 친정으로 찾아오셨어요. 차돈데 우리 아들이 좀 철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늦가기 결혼인데 서로 양보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양보는 무슨 양보예요? 1,800만 원 시계를 사달라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식비, 신혼여행비. 우리 아들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라고요. 제 돈으로 다 한 건데 무슨 피해자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더라고요. 저 집 며느리가 시계 하나 안 사준다고 신혼 3일 만에 쫓아냈대. 요즘 여자들은 정말 무섭다니까. 남편이 뭘 갖고 싶다고 하면 사줘야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를 시계 하나 못 사줘서 이혼하는 미친 여자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너무 인색해서 아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하고 다니셨대요. 해외 이주 계획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준비비 1억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남편이 쓴 것도 모자라서 결혼 준비하느라 또 5천만 원을 썼거든요. 남은 돈으론 혼자서도 해외 이주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에이전트에게 연락했더니 지금 금액으론 투자 이주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던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직장에서도 눈치가 보여요. 동료들이 제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언니, 정말 시계 하나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이 나이에 만난 사람인데 좀 참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해요. 시계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이 문제라는 걸 왜 모를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도 나빠졌어요. 불면증이 생겨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식욕도 없어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시계 얘기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어요. 1,800만 원 시계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늦가기 결혼이라는 조급함 때문에 계속 양보했던 것 같아요.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라고 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철없는 사람이었어요. 1,800만 원 시계에 목숨 거는 사람과 해외에서 평생을 함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주 준비비로 모아둔 돈만 1억 원이 넘었는데 그 돈 보고 또 무슨 욕심을 부릴지 뻔해요. 해외 가면 집도 사야 하고 차도 사야 하는데 그럼 시계도 더 비싼 걸로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평생 저를 괴롭혔을 거예요. 지금 변호사와 상담해서 재산 정리하고 있어요. 혼인신고를 안 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입은 피해는 정말 커요. 금전적 손실만 해도 몇 천만 원이고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죠. 늦가기 결혼이라고 해서 조건을 낮춰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늦은 나이에 결혼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세요. 겉으로만 성숙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해외 이주를 함께 계획하고 있다면 더욱 신중하셔야 해요. 낯선 땅에서 이런 사람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지금은 혼자서라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기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